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 주식시장이 시원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홍다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려고 하니까 테이퍼링 이야기 나오고 환율을 왜 이렇게 치솟는지 그죠?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데요. 그럴수록 우리는 꿋꿋하게 또 시장에서 남아서 철저하게 기회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작은 만 도움이라도 드리도록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메타버스와 콘텐츠 쪽입니다. 자, 우리 CPND에서 그죠? 콘텐츠 쪽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되는 거죠. 앞전 시간에 나머지는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메타버스 시대에서 킬러 콘텐츠는 뭐가 될까? 일단은 게임이 제일 유력하겠죠. 그리고 교육.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못 가니까 그죠? 교육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팬덤, 팬 활동. 이제는 K-POP 공연을 온라인으로 보거나 이런 것들이 생소한 것도 아니죠. 그죠? BTS 공연을 온라인으로 돈 주고 보는 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인물. 항상 새로운 미디어가 나오고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면 게임하고 성인물은 계속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많이 되다가요. 이게 점점 기술이 고도화되고 인프라가 고도화될수록요. 스마트 팩토리나 자율주행차 쪽으로 갈 겁니다. 그거는 결국 네트워크 쪽에서 밀리미터 웨이브랑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 이게 되면서 초저지연이 가능해져야 되죠. 여기다가 저궤도 위성까지 붙으면 금상첨화겠죠. 그죠? 점점 이렇게 갈 건데요. 이쪽 산업 덩어리가 훨씬 큽니다. B2B 쪽이고. 그죠? 훨씬 크기 때문에 점점 더 이런 쪽으로 시프팅이 될 거고요. 일단은 게임하고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K-POP, K-콘텐츠 지금 오징어 게임 난리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가 되면서 제일 주목받는 회사가 있어요.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옴니버스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굉장히 잘 하는 것도 그렇지만 중요한 게 GPU에 대한 사용성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메타버스라는 거는 아바타라는 자신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캐릭터가 필요하고, 그죠? 세상을 그래픽으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수혜를 보던 거고요. 그리고 유니티 소프트웨어. 이 회사는 여기에 엔진을 제공해 주는 거죠. 엔진. 이 메타버스의 엔진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메타버스. 엔진을 제공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로블록스는 이미 굉장히 미국에서 메타버스로 굉장히 수혜를 이미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콘텐츠, 킬러 콘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기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사람들이 모이면 거래가 일어나죠. 거래가 일어나고 뉴런하고 시냅스 반응처럼 많은 부가가치들이 일어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기록하고 거래하고, 그죠? 지금 NFT라는 기술이 굉장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NFT는요, 코인이라기보다는요, 일종의 계약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만 지금 이더리움이 오히려 더 NFT 쪽에서는 더 맞다.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계약 원장, 그걸 가지고 보유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 또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팬덤 문화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요. 팬덤 플랫폼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하이브죠. 하이브. 예전에 빅히트 엔터, 그죠? 위버스라는 플랫폼입니다. 위버스. 그리고 뭐 네이버, 제페토. 제페토는 팬 플랫폼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사실은 팬 플랫폼의 상당 부분이 또 네이버, 제페토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SM하고 JYP가 손을 잡았죠. Dear You 버블. Dear You 버블 같은 경우는 AI를 가지고 우리 스타들이 실제로 우리 카톡에 답해주는 것처럼 전화도 해주고 막 이런 건데요. 유료입니다. 유료로 돼 있고요. 지금 SM하고 JYP 4대 기획사 중에 두 군데가 손을 잡았고요. 그리고 하이브하고 YG가 손을 잡았습니다. YG엔터가 손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YG엔터는 지금 위버스 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하이브가 최근에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했잖아요. 여기는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테 이런 유명 스타들을 계속 입점시키고 있고요. BTS뿐만 아니라
유명 IP들을 계속, 이런 가수들이 이제는 스타가 하나의 IP거든요. 그래서 계속 여기에 입점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위버스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제페토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블랙핑크 팬 사인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디어유 버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유료화로서의 가치, 그러니까 이 객단가는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확장성에서는 조금 떨어진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NC소프트가 개발한 게 유니버스입니다. 유니버스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4대 기획사 외에 중소기획사들의 연합체처럼 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계속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계속 성장할 거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관건은요, IP 확보. IP라는 거는 유명 스타들을 계속 입점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ARPU라고 해서 객단가. 보통 한 10만 원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10만 원 정도를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를 위해서 이 10만 원 정도를 쓴다 그러고요. 이것들을 이제 계속 높이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한 달 동안의 유효한 활동 수, 이런 것들이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어느 정도 규모, 그죠? 몇 천만 명 수준의 규모를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네이버 제페토는 이미 2억 명의 사용자를 모았는데, 이 중에 90%가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굉장히 글로벌 플랫폼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팬 플랫폼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회사가 어디냐면, 저는 하이브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이브를 왜 그렇게 보냐면요, 하이브는요, BTS 방탄소년단이 이게 사실상 마블 같은 IP예요. 그죠? 마블 코믹스 같은 IP거든요. 팬 플랫폼에서 이 BTS를 넘을 수 있는 게 없고, 여기다가 블랙핑크까지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자 아이돌의 마블 IP는 BTS고, 여자 아이돌의 BTS라고 불릴만 하죠. 블랙핑크는. 그죠? 이 두 회사가 손을 잡았다라는 것만으로 해도 위버스는 앞으로 굉장히 짱짱하게 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회사는 이제는 단순하게 그냥 K-POP 기획사라기보다는요, 플랫폼 회사로서의 밸류에이션이 점점 더 가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 콘텐츠 쪽에서요,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핫한 건데요, 버추얼 스튜디오입니다. 여기에다가 버추얼 휴먼도 중요하겠죠. 버추얼 스튜디오가 뭐냐면요, 특수효과 VFX를 하려면 크로마키, 녹색 화면에다가 거기서 막 연기를 하다가 나중에 그래픽을 입히는 거죠. 그런데 이 버추얼 스튜디오는 이제 LED 월이 적용됩니다. LED 월이. 그러니까 전부 다 스튜디오 면 전체가 초고 해상도 LED 월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LED 월이 자연과 가까운, 실제로 자연 못지않은 이런 것들을 구현해주면서 자연스러운 연기가 가능해지는 거고요. 이쪽으로 가장 열심히 하는 회사들이 CJ ENM 같은 경우도 지금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덱스터 스튜디오가 10월 중에 버추얼 스튜디오를 공개할 거고요. 자이언트 스텝이 이미 버추얼 스튜디오를 돌리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K-POP 공연이나 광고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덱스터는 여기서 이제 영화 더문, 김용화 감독 작품 더문 같은 것들을 이제 여기서 촬영할 거고요. 최근에 크레마라는 광고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이언트 스텝하고 비슷한 그림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위지윅 스튜디오도 버추얼 스튜디오를 셋업을 했고요. 여기는 최근에 컴투스가 인수했죠. 이제는 게임 회사들이 시네마틱 영상이 필요한데요, 시네마틱 영상을 하려고 보니까 VFX 업체들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위지윅 스튜디오나 자이언트 스텝이나 덱스터나 이런 쪽으로 버추얼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VFX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투자가 많이 일어날 것 같고요. 지분 투자나 M&A가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버추얼 휴먼이 또 되게 중요합니다. 버추얼 휴먼은요, 딥페이크 같은 기술이나 아니면 VFX로 가상인간을 정말 우리 실제하고 비슷하게 만들거든요. 최근에 LG전자의 레아라든지 아니면 지금 미국의 릴 미켈라라는 가상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연매출이 한 130억 나옵니다. 그렇죠? 인스타그램에다가 광고, 명품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면서 광고비를 받는 건데요.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이제 빈센트라는 버추얼 휴먼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덱스터도 최근에 지분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루이라는 가상 휴먼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할 거고요. 이런 쪽으로 계속 활발해질 겁니다. 우리 2000년대 초반에 아담하고 류시아라는, 그죠? 뭐 이런 가상인간들이 나왔었는데, 이때는 그래픽 성능이 너무 조잡해가지고 누가 봐도 인간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가상인간이라고 안 하면 절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진짜 인간 같아요.
이런 쪽도 계속 비즈니스가 커집니다. 결국은 메타버스가 되면 아바타가 점점 더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필요해질 텐데요. 그 아바타를 구현할 수 있는 VFX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수혜주를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게 메타버스를 주도하는 데가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기 때문에 해외 쪽은 엔비디아, 그리고 로블록스, 그리고 유니티 소프트. 이제 해외 쪽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내 쪽이 중요하겠죠. 하이브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덱스터, 그리고 뉴.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박제이슨 님이 EUV 펠리클 개발한다는 FST와 SNS텍 분석 한번 부탁드려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밑에 저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EUV 펠리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UV를 독점으로 생산하는 회사는 ASML이라는 네덜란드 회사죠. 그죠? ASML이 독점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40대 정도 연간 만듭니다. 이 중에서 20대는 TSMC, 한 13대는 삼성. 지금 인텔은 못 받아고 나머지는 이제 쩌리들이 이렇게 가져가는 구조인데요. 이게 중요한 게요. EUV라는 거는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생태계가 필요하고요. 자, 기존에 마스크는 호야라는 회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EUV용 PR은 JSR이 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장비는 레이저텍. 이런 회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메인스트림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국산화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국산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국산화 쪽에서 가장 주력하는 게 마스크를 보호하는 펠리클입니다. 펠리클인데요. 이 펠리클도 아무래도 지금은 해외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국산화를 하려고 하니까 FST나 SNS텍 같은 경우는 SiC 소재를 기반으로, CNT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투명도입니다. 투명도. 기존에 한 80%대 후반까지는 와 있는데요. 이게 90%를 비트를 해야 됩니다. 비트를 해야 상용화가 되는데요. 아직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시점이 한 2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23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요. 주가는 뭐 선반영 되니까 뭐 내년쯤에 선반영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기술이 뭐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거는 사실이긴 한데요. 아직까지 좀 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UV 쪽으로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존에 EUV 장비가 한 2천억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3,500억까지 비싸집니다. 이게 뭐가 되냐면요. 하이 NA EUV가 적용이 되거든요. 이거는 좀 더 해상도를 높이는 EUV인데요. 하이 NA EUV가 되면요. 이게 뭐 3나노, 2나노 뭐 이렇게 잘 생산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또 중요한 게 요거 EUV에 맞춰서 우리 펠리클하고 이런 것들 다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죠? 개발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맞춰서 또 개발해야 됩니다. 그죠? 개발은 끝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개발한다고 해서 여기에 또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요건 또 해외 업체가 먼저 페어링해서 먼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국산화가 이루어지겠죠. 이런 것들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도 만족스러우셨죠? 자, 만족스럽냐고 계속 강요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네, 여러분 저에게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더 힘을 내서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 더 핫한 트렌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꿀잠 주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